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4 유아 임용 경기 지역에 최종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초수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관련 없는 사무직 일을 병행하면서 또 만 3세 아이 육아를 병행하면서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당연히 현장 경험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있는 분들의 공부에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1차는 85점을 받았고요. 논술에서 19점, 교육과정에서 6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97.13점으로 2차 뒤집기를 한 셈인데요. 면접은 38.93점, 실연은 28.8점, 나눔은 29.4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이지선 강사님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첫째로 개인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수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무것도 현장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인류가를 병행하면서 저는 고정적인 스터디 참여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제 상황상 생각을 하였습니다. 스터디하면 물론 다른 수험생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장점도 많겠지만 그만큼 또 제가 소모되는 에너지와 시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지도를 스터디처럼 활용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또 저의 학습 상황과 저의 생활 패턴에 맞는 전문적인 피드백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중 계속 개인 지도가 가능한 강사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많은 문제풀이였습니다. 저는 제 상황에서 공부를 하면서 꼭 모든 수험생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꼭 1년 안에 합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백지 쓰기 대신에 교수님께서 주시는 암기장과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로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반복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문제 회독 암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었고 그것을 문제를 풀면 손으로 쓰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지 쓰기가 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시리와 강론, 개론 모든 강의 종강마다 또 이제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연중으로 계속해서 들으면서 계속 모의고사를 보니까 실전 감각을 기르는데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서적 지지입니다. 매주 줌 학습 공동체가 열리는데요. 또 그리고 개인 지도를 저는 같이 했기 때문에 이 학습 공동체와 개인 지도를 통해서 때로는 교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합격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따끔한 충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개인의 그 상황이나 스타일에 맞게 교수님께서 다 분석하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말 다정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두 가지 종류의 그 정서적 지지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1년 내내 공부를 많이 한 날도 있고 적게 한 날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멈추지는 않고 쭉 해서 합격까지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특이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노량진 커리를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하다가
환불을 하고 4월부터 교수님 커리로 바꾸어서 수강을 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 공부 패턴은 출퇴근하면서 교수님, 그 강사님의 인강을 들어야 했어요. 근데, 당시 제가 수강하고 있던 그 강사님은, 그 강의 하나당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제 상황상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고, 그리고 흔히들 이제 그 강조하는 뭐 백지 쓰기나 아니면은 그룹 스터디 같은 거를 또 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1월부터 3월까지 지나가면서 저에게 그 임용 공부가 일과 병행하는데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용어도 너무 어렵고, 그 강의 때 듣는 설명도, 이 책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책에 있는 용어도 너무 어렵고, 이게 나의 지식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로 검색을 하다가 이지성 교수님 강의 영상을 몇 개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제가 지향하는 그 공부 방향과 굉장히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용어만 단순히 암기하고 단계만 암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저의 공부 방향과 굉장히 맞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커리를 한 번에 옮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공개 강의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 강의 때 먼저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뭐 암기장 공개 강의라든지 아니면 또 줌 학습 공동체는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먼저 이제 그렇게 제가 한번 다가가 보았고, 교수님과 상담도 해보고, 공개 강의도 이제 논술 암기장도 그 당시에 공개 강의가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어떤 공개 강의를 들었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초에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쉽게 머리에 이해되게 배울 수 있다면 일병행 하면서도 좀 공부를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커리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월별로 어떻게 일병행하면서 공부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 2월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탁커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날 인강을 들으면서 복습을 하고, 그때는 고시문을 주로 암기를 하는 거를 1월에 고시문 암기를 다 해보자는 걸 목표로 했어요. 어차피 연말까지 계속 할 거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알아야겠다 싶어서, 네, 그렇게 했고, 해시리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이제 커리를 변경하게 되면서 그날 복습을 하는 동시에 암기보다는 좀 이해 위주로, 모두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 용어만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과 교수님이 설명을 정말 상세하게 해주시거든요. 네,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용어들이나 그 흐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무엇보다도 제가 암기장 회독을 좀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10회독 정도 한 것 같고요. 이후에도 암기장 회독은 시험 전까지 계속해요. 꾸준히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한 40회독 정도, 네, 하면서 이제 교육과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서 7월은 논술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논술 강의도 있고 논술 암기장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주 2회 정도 써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논술을 했고요. 이때 이제 개인 지도도 꾸준히 병행을 하면서 교수님과 함께 공부 계획이나 생활 패턴들을 잡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8월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집안에 사건들도 있고 직장 내에 막 관계 갈등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좀 약간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루하루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는 하루에 3, 4시간밖에 공부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좌절하기보다는 그래도 교수님께서 적게 하는 날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안 하는 날은 없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런 때는 이제 최소한 개념 정의, 암기장을 하다 보면 이제 그쯤에는 암기장 백지 쓰기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 정말 하얀 종이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암기장에 괄호를 넣어주셔서 그 단어들을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최소한 정말 제 개념 정의만이라도 내가 인출하는 거는 좀 빼놓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암기장 백지 쓰기라도 좀 매일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고요. 이때는 이제 원래 4월에 27개년 기출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제 한번 보았던 것을 본격적으로 그 기출 분석을 좀 제 나름대로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때는 한번 시간 맞춰서 풀어보고 이 푼 게 내가 이 문제를 예전에 봤기 때문에 그냥 답을 외워서 푼 건지 아니면 정말 이해하고 풀었는지 그걸 이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 지문 내에 정의나 용어들이 또 그 기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암기장에 다 표시를 합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암기장으로 하자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나온 용어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용어랑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용어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기출 연도를 표시하고 암기장에 적었어요. 그래서 딱 암기장 그 용어를 보면 기출에는 어떤 용어로도 나왔었구나. 이것까지 이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암기장에 모두 표시를 하고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어뿐만 아니라 지문도 저는 적었어요. 아, 이런 지문이 나와서 문제에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아, 이 개념은 기출에선 이런 지문으로 서술을 했으니까 나도 나중엔 이렇게 서술을 해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었고요. 그리고 오답을 분석할 때는 내가 이거를 어디서 왜 틀렸는지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제 그것들을 보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실수해서 답안을 누락한 건지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기 일부분의 키워드에 내가 꽂혀서 전혀 엉뚱한 답을 쓴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며 기출 분석을 이제 제가 하루에 온전히 공부할 수 있었던 그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토요일에는 이렇게 기출을 좀 깊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하면서 논술을 좀 횟수를 늘려서 주 4회씩 쓰기 시작했고요. 교수님께서 문제를 아주 많이 주시기 때문에 네, 주 4회를 써도 매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제가 이제 직장을 퇴사를 하게 돼요. 마지막 그 10월 한 달은 정말 올인 수험생처럼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배수진을 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이때 최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공부 시간을 좀 늘려서 매일 아침 8시에 도서관에 가서 밤 10시까지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일단 암기장을 2일에 1회독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이제 8시에 갔다면 그때부터 이제 좀 간단한 암기로 이제 머리를 좀 워밍업을 한 후에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논술과 이제 교육과정 A, B 이렇게 모의고사를 1일 1회분씩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답을 분석하고 또 관련 개념을 암기하고 암기장을 회독하다 보면 어느새 네, 밤이 돼서 도서관 닫을 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했고 저는 시험 당일 딱 그 상황에 맞춰서 10월부터는 제 생활 패턴도 잡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머리가 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상 시간을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로 잡고 계속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시험 끝날 때까지 너무 배고프면 좀 집중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점심 식사 시간도 1시 40분 이후로 잡고서 이제 그때까지 공복을 좀 유지하는 연습, 좀 그 익숙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시험은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았고요.
1차 시험이 끝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2차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수라 저는 전혀 2차에 대한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감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개인 지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2차 당시에도 이제 저는 1차를 공부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스터디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장점이 많겠지만 제가 개인 지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그 스터디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스터디는 또 2차도 하지 않고 이제 개인 지도로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주시는 모범 답안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합격생 영상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스처나 억양이나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를 보고 이제 그 전사한 자료를 그대로 그냥 몇 번이고 따라서 말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또 재밌는 수업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시리를 참고해서 그리고 운영 사례집을 참고해서 제가 바꾸어 보기도 하면서 이제 저만의 그 만능틀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 경기도였기 때문에 저는 경기 시책을 중심으로 면접은 대비를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면접 만능틀을 또 주시는데 그 만능틀에 대한 나온 내용만 이제 좀 중점적으로 가져가되 또 저는 거기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제가 시책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제 경기도 내에 뭐 경기도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감 인터뷰 등을 싹 다 찾아서 보고 그것들을 달달달달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냥 이미 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면접의 그 주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면접 공부를 하면서 놀랐던 게 교수님께서 이미 1차에 많이 다루어 주신 내용들이 정말 다 그냥 2차 준비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커리에 비해서 공부 범위가 굉장히 넓다.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다루어 주시는 것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다루어 주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2차 준비에는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강조하셨던 뭐 그런 코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현적 ICT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관련 개념들도 이제 많이 다루어 주셨었고 또 그 교육학 쪽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도 이제 밑바탕으로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2차 준비할 때 굉장히 좋은 그 토대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제 에듀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2차 준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지도를 하고 난 후에도 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좀 막막했어요. 아무도 없이 교수님은 뭐 언제든지 이제 전화하며 도움을 주시겠다고 이제 하셨지만 사실 이제 그렇다고 제가 매일 막 이렇게 연락드리기도 좀 죄송하고 해서 저 혼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집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실전처럼 옷도 다 갖추어 입고 실전처럼 한 다음에 그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복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복기를 할 때 또 교수님께서 그 자가 평가표를 주시거든요. 그 평가표에 맞춰서 복기를 하고 또 셀프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교수님께서 개인 지도하셨을 때 주셨던 그 피드백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때는 내가 이런 점들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좀 잘 되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수업 실현, 그러니까 저는 다른 뭐 스터디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업 실현 이제 한 세트 그리고 면접 한 세트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한 세트를 하고 그렇게 셀프 피드백을 한 다음에 이 고쳤으면 하는 것들을 다시 구성해서 다시 한번 실현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또 한 번 돌아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양보다 질로 승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경기도기도 했고 이제 자유놀이를 중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활동을 아예 안 할 순 없고 그 대신 막 활동에 뭔가 그 모든 순서를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 활동에서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를 자유놀이에 어떻게 녹여서 이것을 수업으로 풀어갈까. 나중에는 활동이 나와도 이걸 자유놀이 유형으로 하면서 그 활동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했던 게 굉장히 또 2차에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집을 나설 때 꼭 유튜브에 그 아침 긍정 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네,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 좀 이렇게 너무 길게 보면 너무 막막하니까 하루하루만 좀 제대로 하자. 예,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다졌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면 분명히 합격이다. 이런 마음을 스스로에게 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시거든요. 고쳐야 할 점을 먼저 막 말씀을 해주시고 긍정적인 피드백도 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저는 이제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또 제가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 내가 그리고 되기 위해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이어리에 적어서 힘들 때마다 계속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걸 언제나 잊지 않으려고 좀 노력했기에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합격 수기는 이제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교수님이 수업을 듣다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들을 외우고 그거를 계속 외우다 보면 이게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알려주시는 그 방향대로 이제 천천히 따라가면 합격을 네, 하게 된다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병행, 육아병행으로 정말 바쁜 수험 생활이었지만 방향을 알고 나니까 공부가 즐거웠어요. 그 1월에서 3월에 정말 그 막막하고 혼자 외로웠던 그 수험 생활에서 이렇게 방향을 알고 옆에서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서 네, 즐겁게 1년의 수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